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진도는 79페이지 중개사무소 하면 되겠네요. 자, 사무 쪽은 일단은 설치 규정하고 이전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설치 규정은 당연히 분사무소가 시험 나올 것이고 이전 신고에서 두 문제 각각 나오게 되면 사무소 설치 1개, 이전 신고 1문제 이렇게 나와요. 출제는 매년 된다 보시면 되고 최대 2문제까지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 나오면 설치한 문제하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이렇게 각각 2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절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다른 필요 없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하고 이전하게 되면 시군구 관할 지역 내도 간혹 나오지만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 절차 2가지가 파트이다 생각하시고 쟁점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설명을 먼저 드리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3사람이 있다, 그죠? 크게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고 법인 나누면 법인이 아닌 하면 기득권 받은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기득권 받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2사람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2다. 이 사람들은 시군관에 중개사무소 1개 두고 중개업을 할 수밖에 없고 법인은 등기에서 본점을 두고 중개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차이점이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1개 두고 중개업을 할 수밖에 없고 법인은 본점인 주된 사무소 두고 필요하면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죠? 분사무소는 전국에 228개 시군구가 있다면 어디 빼고 강남구인 주사무소가 속하고 있는 시군구 빼고 나머지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들 수 있는 게 분사무소이다. 요거 배우신다고. 됐나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크게 하자가 없는데 분사무소 할 때 쟁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이중 등록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어디만 등록한다. 주사무소만 대표자 사원님은 두고 등록을 해서 뭘 게시하고 있고 등록증. 주된 사무소 신고한다 할 때는 당연히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한 3가지 쟁점.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뭐 했다? 신고하는 가게니까 뭘 게시한다? 신고하기 인서이다. 법인은 이중 등록 개념이 없어요.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처럼 각종 절차 수행할 때 뭘 첨부한다? 분사무소 나오면 등록증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거 틀리겠나 싶어도 실제 시험자가 많이 틀려요. 두 번째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분사무소 시군구에 직접 갈 것인가 아니면 주된 사무소 갈 것인가. 두 번째 쟁점은 분사무소에 관한 각종 절차는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이지 분사무소 시군구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다?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사원 임원을 둔다라고 하고 분사무소는 지점장격인 책임자가 있어요.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무는 누가 한다? 책임자가 나와야지. 대표자면 틀린다. 요 3가지가 잘 틀리니까 유의하시고 이런 기초지문에 틀리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설치 규정은 일단 분사무소하고 1개의 중개사무소를 소장 2사람이 같이 쓰기도 한다. 옛날에 합동사무소라 했는데 공동사용이 쟁점입니다. 자, 일단 기초가 중개사무소는 개업 공인중개사 너는 한 몇 사람이요? 3사람은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어가 붙어있다. 그 말은 중개사무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 가게를 두어야 한다.
만약 강남구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다 세 사람이, 그러면 강남구인 시군구 안에는 몇 개 둘 것인가?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다. 여기 강남구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습니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은 등록한 청인 조건이 시군구 관할구역 안 나오면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시군 간에 두 개 이상 설치하게 되면 법위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위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강남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다. 함정은 여기가 함정이에요. 사무소 둘 수 있는 최소 단위 지역은 시군구 단위이지 기출문제처럼 특광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건 어디 빼고? 남구 빼고 나머지 동구, 나머지 둘 수 있겠죠?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는 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요건을 여기 제외, 이게 1차 함정인데 여기 정신 놓으시면 안 돼. 특광 다음에 또 O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에서는 뭘 둘 수 없다.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이게 앞에서 보신 내용이고. 자, 그러면 사무소는 누구든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법인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시군구 단위로 한 개씩 둘 수 있다. 중개사무소는 한 개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가 있죠.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 개의 변호사 사무실 안에 변호사 두 사람이 각자 증을 걸고 동업하고 있다. 등기소 앞에 가면 합동법무사 사무소도 있고,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도 합동사무소가 있는데 합동 개념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뀐 게 공동사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칙이 강북구에서 중개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강동구에서, 법인이 강남구에 중개하고 있다. 각자 등록관청 관할구역은 한 개 두고 중개를 하다가 세 사람이 합의해서 내 가게 없애고 네 가게 같이 쓰자라고 합의했다면 합의한 강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해 와야 되겠죠. 아니면 올해 정을 따셨다.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싶다. 그럼 등록 기준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를 두고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따로 둘 필요 없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소장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강남구에 있는 법인 대표자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개설 등록 받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받은 강남구청장은 등록 신청받은 강남구청장은 확인해 보겠죠. 여기 가게가 등록 기준에 맞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비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누가 이미 쓰고 있다? 법인이 쓰고 있다면 이전 신고해오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기 법인이 쓰고 있는 가게인데요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등록 신청할 때 확인해 보니까 법인이 이미 쓰고 있다면, 그래서 공동 사용할 때는 한계 제한이 있다. 이전 신고할 때 법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라고 승낙서 첨부가 중요한데,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법인. 그 말은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서이지 기출문제처럼 건물주 승낙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개만,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이지 건물주 승낙서 하면 안 된다. 자, 공동사용은 지금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같이 일합시다는 개념이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지 종별이 다 다르죠. 지금 등록관청이 다 다르죠. 달라도 이전 신고할 때 승낙서, 개설 등록할 때 승낙서만 첨부하면 되니까 공동사용은 종별 제한이 있다. 등록관청이 제한이 있다. 종별이 다른 등록관청이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지문에 한 번씩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둘 수 있는 기준에서는 누구든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한 개만, 법인만 분사무소, 승낙서 첨부해서 공동 사용하는 요 세 가지 경우만 허용되지. 이거 종류 빼고 떴다방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떴다방이 뭐 잘 안 되죠. 분양시장이 아주 얼어 있으니까요. 이전에 분양시장이 한참 활발할 때는 피를 막 얹어서 팔아먹고 할 때, 그게 호황기 때는
중개사무소를 한 개 두고 법인이면 분사무소도 두고 공동사용한 가게를 두고 중개하다가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보도상에 파라솔 설치하고 앞에 어디 사무소 현수막 걸고 분양 계약하고 나는 사람 잡아서 현장에서 피를 붙여서 계속 전매를 중개하더라고. 투기가 조장되니까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용만 허용되지 종류 불문하고 천막 파라솔 불문하고 이동 이용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습니다.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이중사무소 설치도 안 되고 임시 중개시설은 안 된다면 비교하실 개념이 있습니다. 이중 등록은 전초에 배우셨어요. 개업 공인사이면 이중 등록은 예외가 없어요. 강남구에 가게 두고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강남구에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 등록증 걸고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또 강남구에 또 등록했다. 가게 몇 개? 2개. 등록증 몇 개? 등록한 자가 또 등록하는 게 이중 등록이에요. 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등록증을 각각 걸고 가게 각각 등록증 2개, 가게 2개가 이중 등록이에요. 동일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한 자 등록도 이중 등록이고 뿐만 아니고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가 지역을 옮겼다. 송파구에 가서 또 가게도 등록했다. 등록증 몇 개? 2개. 가게 몇 개? 2개. 이게 뭐예요? 이중 등록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중 사무소는 나중에 실무를 해보시면 가게를 처음에 좁은 데 7평이나 10평 두었다가 일이 많아진다. 또는 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직원이 많아지면 가게를 한 개 더 둬요. 2층에 한 개 더 두든지 옆에 한 개 더 두든지. 그래서 이중 사무소는 개업 공역에서 3사람이 중개사무소 두고 등록을 했는데 가게가 좁아서 가게 한 개 더 뒀다. 등록증 몇 개? 등록증 몇 개예요 지금? 문 3개였다고? 요거하고는 구분하셔야지.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등록증 몇 개? 어디에 2개 있어요 지금? 요 등록증 한 개밖에 없네 지금. 가게만 한 개 더 두었다고. 이게 뭐라고? 이중사무소야. 마찬가지로 강남구에 등록증 걸고 중개하다가 송파구에 가게 한 개 더 두었다. 등록증 몇 개? 1개. 가게는 2개. 뭐가 더 나쁜 놈이겠어요? 이중 등록이 더 나빠요. 그 나중에 제재를 암기하실 때 이중 등록은 걸리면 반드시 등록증 날라가지만 이중 사무소는 이보다 좀 덜 나쁜 놈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그러면 임시 중개 시설물 보시라고. 등록증 그렇죠 지금? 현장에 천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걸고 현장에서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하더라고. 등록증 몇 개? 1개. 가게는 2개를 똑같이 취급해요. 나중에 암기하실 때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 사무소 이렇게 해서 임시이사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암기해야 돼. 임시 중개 시설물하고 이중 사무소는 제재가 똑같아. 앞에서 배우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기억나십니까?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는 가능해요? 요 3가지가 등록의 틀이고 묶어서 정리하셔야 되고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셔야 돼.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는 다른 거 아시죠? 등록증 2개인 것이 뭐? 이중 등록. 가게만 2개, 가게 2개인 것이? 등록증 1개밖에 없고 가게만 2개인 것이 이중 사무소이다. 구분하시고. 뭐가 제재가 더 무겁다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이중 등록 나오면 항상 3개 같이 나와야 돼. 이중 소속, 양도 대여까지. 자, 공동사용은 종별 관계없이 등록관청 달라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가능한데 공동사용 제한이다 말은 딱 한 사람은 공동사용할 수 없어요. 전주에 배우신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기억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개월. 그럼 2개월 업무정지는 2개월 동안 영업정지하라. 그 말은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이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결격사유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 강남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사의 가게를 같이 쓰기로 합의했는데 법인이 현재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에 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이다. 이 가게는 문 닫아야 되죠. 이 가게는 공동 사용할 수 있겠다? 없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기로 한 사무소인데 현재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에서 중개업에 종사 못하니까 이전 신고해올 때 개설 등록 받아올 때 승낙서 주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만들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줄 수 있다? 없고 이전 신고 나갈 수 있다? 여기 자기 가게에서 영업 못하죠? 다른 가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키워드요. 자기 가게에서 영업을 못하니까 다른 가게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 나갈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업무 정지 기간 중. 키워드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고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줘도 안 되고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뿐만 아니고 이미 가벌병이 공동 사용 중에 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공에서 가게를 승낙서 첨부해서 이전 신고 들어와서 또는 개설 등록받아 공동 사용 중인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이다. 그러면 얘는 이 가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얘는 지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영업 못하죠.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면 된다? 안 되고 이전 신고할 수 없다. 그럼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에 있다면 업무 정지 받지 않았죠. 이 사람은 영업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면 업무 정지 받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두 사람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승낙서도 되고 이전 신고 나갈 수도 있고 딱 누구만 제한 받는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인 경우 모든 개업사, 구성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가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누구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공동 사용할 수 없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이게 키워드죠.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줘도 되고 이전 신고 나갈 수도 있고.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짜리가 법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분사무소 이어서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가장 기초 개념은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뭐다? 신고 개념이다. 그러면 법인이 본사에서 중개하다가 본사가 안정이 되면 본사 대표자 사원 임원이 회의에서 우리 다른 지역에 지점 한 개 둡시다라고 결정해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확보하고 책임자 확보하고 해서 신고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개념을.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면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등록 기준, 주대인 사무소가 등록 확인해서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하듯이 법인의 분사무소는 신고하기 전에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라.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요건. 여기는 누굴 둔다? 책임자라 하고 책임자는 누구일 것? 전 시간에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듯이 분사무소에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도 똑같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이고 여기 누가?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개 특이한 것이 주대인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언제 설정합니까?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합니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점이 등록할 때 등록 신청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해버리면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이 안 돼버리면 보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누가 된 다음에 등록한 자 아침 일찍 오시면 22페이지 용어 정의를 꼭 읽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저를 믿고 하시라고. 그게 영어가 빨리 수업 시간에 빨리 지금 쳐다볼 건 아닙니다. 등록 개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기업공인중개사 개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그렇게 해요. 그럼 등록을 한 자 나면 누구이고? 기업공인중개사 되었기 때문에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앞으로 업무를 개시한 결과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미리 보통 설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등록 개념이요? 분사무소 등록 개념이요? 신고 개념이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라 그 말은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신고하려면 미리 사전에 보증을 미리 추가로 설정해서 오라고. 얼마? 2억 이상.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언제 보증 설정하고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언제? 설치 신고 전. 당연히 주된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를 두고 등록했듯이 여기도 중개를 하기 위한 가게는과 똑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둬야 되겠죠? 물론 준공검사 등을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도 가능하다? 똑같다. 자, 그러면 농협은 기억나시고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에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고, 두 번째 농협인,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 농협 지점장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래서 특수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고 대표 선수가 누구? 농협은 주된 업무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앞에서 키워드 작업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전 피업 신고 다 어디 가서 한다? 어디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여기 송파구청장이 갑니까? 강남구청장 갑니까? 주를 딱 기억하시라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신고하러 가야 되겠다. 그죠? 자, 다시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신고한다는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뭘 교부해 달라고? 여기는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는다라고 하고 여기는 신고했으니까 신고 확인서를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갑니다. 신고할 때 서류 가져와라 그 말이죠. 설치 신고서에다가 서류 가져오라고.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 증을 취득한다 할 때 증은 대표로 3가지. 자격증, 등록증, 신고 확인서 3가지. 시험 영시할 때 수수료 내죠? 등록 신청할 때. 설치 신고할 때 낸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볼 때.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할 때. 신고 확인서 취득하려면 신고할 때 가져오라고. 또 설치 신고서에 뭘 적어가는가? 책임자는 누구이어야 한다고요?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를 설치 신고서에 적어와라. 그러면 신고서를 받은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에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인지를 야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신고할 때 뭘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책임자 실무교육 서류증 사본 가져가고 특이한 것이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뭐 했다? 보증 설정에서는 이게 가장 특이하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가져가고 당연히 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었다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기재되기 전 건물에 두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뭐 첨부하라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했다면 뭘 교부해야 한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고 재교부는 다르다. 처음에 찾아오는 걸 교부받는다라고 하죠. 신고할 때 수수료 냈다. 교부받을 때 수수료 낸다. 안 내고 재교부 신청할 때 낸다. 그죠? 당연히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 확인서 교부해야 한다. 그럼 강남구에서 법인 대표자 사원 임원이 한 개 둡시다라고 결정하고 여기 들어가서 가게 확보하고 책임자 구해서
공인중개소에서 실무교육 받게 하고 신고는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송파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안다. 생각 없이요. 그냥 대담하게 예의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시라고. 송파구청장이면 제가 법인이요. 송파구에서 지금 분사무소 들어왔다고. 분사무소 들어온 줄 압니까? 원래 주대에서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어디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서. 분사무소 신고할 때 주대사무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질문이 아니고 송파구청장이 자기 관할 지역 내 지금 분사무소 들어온 사실 아냐고. 잘 모르는 게 아예 모르죠. 어떻게 하노? 그 교수님 질문을 잘 몰랐어요. 뜻을 몰랐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사무소 나오게 되면 마지막 절차가 여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신고는 여기서 받았을 뿐이고 신고 확인서를 여기서 내줄 뿐이고, 그럼 감독은 송파구청장이 수월하겠나요? 강남구청장이.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누가? 아니 분사무소를 누가 감독하는 게 수월하겠어요? 송파구청장. 이 하는 게 수월한데 송파구청장 알고 있다 지금? 모르니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누가? 강남구청장이. 모르고 있는 송파구청장에게 내 관할 법인이 당신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 두고 중개하겠다 신고 들어와서 내가 확인하고 신고 확인서 교부했다. 앞으로 네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하는 분사무소 관리 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통보한다고. 누가? 강남구청장이 송파구청장에게.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게 되면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어디 가서 신고? 주사무소 등록한지 신고하면 신고 확인서 누가 교부하고? 주사무소.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누가 통보? 분사무소 나오면 주요. 분 하면 틀리고 나온다. 그 절차 조항은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누가 교부합니까? 누가 통보? 이게 다기 때문에 요건 안기하신 다음에 이게 다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된다고. 네? 설마 틀리겠나 싶어도 나중에 5, 6월 되면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는 다 맞춰요. 맞췄는데 5, 6월 넘어가면 또 틀리고 나옵니다.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 깔치 뜯고 난리에 미친놈갑다 하면서 막 머리 뜯고 막 흰머리도 생기고 집에 가가지고 아한테 막 화도 내고 막 그래. 애도 이제 집에 애들도 우리 아빠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자랑해요. 시험이 어려운 거 알아. 애들도 저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안다더라고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잘 모르고 안다더라고. 우리 엄마 공부한다 이렇게. 중개사 공부한다. 어렵다던데 우리 아빠는 3년째인데 이렇게 이야기. 자, 그 다음에 가게를 두었다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가게는 똑같아요. 술집에도 똑같고 뭐 어떤 가게든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없다. 시군구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해도 되고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해도 되고. 그러면 이전할 때는 반드시 체크하실 단어가 관할 지역 내인지 외인지도 구분하셔야 되지만 이걸 구분하셔야 돼. 등록증을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신고확인서를 걸고 있는 분사무소 이전인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문제 푸실 때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나오면 1. 뭘 확인하시고 관할 지역 내인지 밖인지 먼저 1.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실 게 등록증 걸고 있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포함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인지 신고확인서 걸고 있는 분사무소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는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관할 지역 내든지 밖이든지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이전하게 되면 공통이 있다. 이전하게 되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달동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했다. 남구 내죠? 그럼 이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전 신고한단 말은 내가 달동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했다면 관할 지역 내지만 바로 옆이지만 신고를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등록관청은 신고 못 받았으니까 여전히 가게는 어디 있을 것이다? 100번지에 있을 것인가? 여기 감동당한다는 거야.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는 며칠 이내 하는가? 10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나중에 암기할 때 2열 이렇게 암기해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그러면 이전 신고한다는 말은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에 분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신고확인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에 맞게 고쳐야 되겠죠. 그럼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뭘 가져야 되는가? 중개사무소이면 이전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 분사무소 이전이면 뭐? 함정은 분사무소 이전하는데 뭘 가져오라고요? 신고확인서이지 뭘 하면 안 된다고? 등록증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1차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옮겼으니까 이전한 지역에 맞게 고쳐달라 그 말 아니야? 맞게 고치려면 서류 가져가야지. 101번지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 되었다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라고. 물론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할 수 있다. 준공무사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서에다 뭐 첨부하고? 지연사유 첨부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지연사유서 첨부합니다. 그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1차 함정이 분사무소 이전하면 뭘 가져온다고요? 신고확인서이지 뭘 하면 안 되고? 등록증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관할 지역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옮기든지 관할 지역 바뀌든지 무조건 등록증하고 신고확인서는 고쳐야 되니까 무조건 첨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뭘 받았나요? 지금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신고확인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받았다면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는 뭐 해야 되는가? 요 개념. 교부하고 재교부는 다르다. 교부는 처음에 내주는 것을 교부한다라 하고 처음 찾아오는 걸 교부받았다라 하고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하는 건 다시 달라 그 말이죠. 그럼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중개사무소든지 분사무소든지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재교부 세건 내줘라 그 말입니다. 예외가 있다. 이전 신고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남구 내에서 이전했다.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 없으니까 관할 지역 내입니다. 내로 이전한 때만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으니까 처음에 내줬던 교부했던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의 사무소 소재지 부분만 이렇게 지우고 고쳐줄 수 있다. 어디에서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때만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으니까 처음에 교부했던 등록증 신고확인서의 사무소 소재지 부분만 고쳐서 내줄 수 있다. 그걸 뭐라 하는가?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은 새거 내주는 게 아니고 전반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관할 지역 내에서만. 당연히 기출문제는 관할 지역 외이면 바뀌면 반드시 뭐하고? 재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 내인가 바뀐가를 구분해서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재교부해야 되고 시험은 관할 지역 외 밖으로 이전했다.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바뀌다. 교부할 수 있다. 틀렸다.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 관할 지역 내이면 교부해도 되고 아니면 더러우면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재교부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되고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재교부. 여기 이전입니다. 이전 신고는 며칠? 10일. 이전 신고할 때 무조건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뭘 가져오라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나면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분사무소 이전 나면 신고확인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교부, 재교부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관할 지역 내 안으로 이전은 교부할 수 있다. 그 개념만 유의하시면 돼요. 교부하거나 재교부 개념은 어디에서만 쓴다? 교부, 재교부 두 개 다 쓸 수 있는 것은 어디? 관할 지역 내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절차가 조금 더 이해하실, 구분하실 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이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관할 지역 외인데 먼저 뭘 이전했다고요? 분사무소가 아니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포함하여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 조건을 딱 체크하셔야 돼. 이전에 관한 설명 나오면 아닌지 바뀐지 중개사무소인지 분사무소를 딱 체크하고 보셔야 돼.
그럼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 강남구에 가게 두고 있던 등록증 걸고 있던 기업공유인사 종별 세 사람이 어디로 이전했다? 송파구로. 그럼 이전하게 되면 며칠? 10일. 그럼 여기 신고할 때 강남구에서 신고할 것인가? 송파구에 가서 신고할 것인가? 아주 옛날에는 이전 전 강남구에 가서 신고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에서 중개받다가 제주도로 넘어갈 수 있다. 제주도에 중개한다. 울산광역시에서 제주로 넘어왔다. 이전에 어디 가서 신고하라고요? 울산에 다시 남구에 와서 신고하고 다시 내려야 했다고. 불편하다. 신고하는 개념이 큰 내용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여기 신고하도록 했는가? 이전에 나갔지만 서류는 다 어디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으니까. 여기 신고를 해줘야 서류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때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등록 간청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는 등록 간청이다 지금. 등록 간청은 현재 사무소 시군구청장이에요. 종전 등록 간청이지만 현재 등록 간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등록 간청 되니까 여기 신고하라고. 신고할 때 뭘 가져오라고요? 중개사무소 조건부터 생겨 등록증이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10일 이내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 첨부했다. 그러면 자기 관할 지역 내로 개업공유인사가 이전해 왔다고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가져왔지만 이전 해온 개업공유인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어디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강남구청장인 종전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사실 알고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개업공인 중에서 지가 결정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신고를 여기 했을 뿐이고 서류는 여기 남아있고 모른다. 그러면 넘겨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네?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왔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전해 나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이제 내가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넘겨라. 송부 요청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송부 요청 받은 종전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은 지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넘겨라. 그 말이죠. 서류 송부 여기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송부할 서류가 뭐인가? 일단 여기서 이미 신고는 여기 와서 했고 신고할 때 뭐는 제출했고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 들어와 있지 여기.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 이전 후에 송부할 서류에는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두 가지 뭐하고 뭐?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넘어온 서류에 들어갈 수가? 송부 서류에 등록증이 포함될 수 있나요? 이미 여기 두 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빼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기록, 신고받은 사실 기록하고 제재, 법을 위반해서 처분한 내용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서류 다 넘기라고. 나중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마다 등록대장을 다 만들어요. 등록대장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기록을 담은 것이니까 넘겨라. 여기 넘겨야 다시 각종 신고받은 사실, 제재받은 사실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강남구에서 중개하려고 개설 등록 신청했겠죠.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다. 그것도 여기 넘겨야 되겠죠.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강남구에서 중개하다가 법을 위반하고 강남구청장이 행정 처분한 것도 있겠죠. 나중에 6주째가 5주째 6주째 가시면 업무 정지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사실도 일정 기간 승계를 시켜요. 같은 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1년에 200점 몇 점 넘으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하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사실인데 또 법을 위반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1년 이내 처분받은 것하고 현재 위반 행위 합쳐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처분 때린 것도 넘겨야 한다고. 몇 년치 넘기는가? 1년간. 1년 지나지 않는 것은 넘기라고. 1년 지나지 않는 걸 넘겨받았다가 여기 다시 법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현재 위반했는데 넘겨받은 사실 보니까 2번 이상 처분받은 사실이 있더라. 이 2번 처분받은 것하고 현재 위반 행위 합쳐서 가중처벌 때려요. 1년치만. 지금은 이전 신고 절차에서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고 강남구청장인 종전등록관청이 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든지 말든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엔 관계없죠. 행정 처분한 것도 몇 년치? 1년치 넘기지만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이전 후에 넘겨라. 그 말은 이제 처분권까지 어디 넘어왔다? 여기 넘어왔으니까 니는 이제 처분권이 아예 없으니까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넘겨라. 그 말은 사고는 신고 전에 이미 사고 쳤죠? 처분은 누가 하라고? 행정 처분도 이전 후에서 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전한 지역이 관할 지역 바뀌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도 누가? 이전 후. 중개사무소이고 분사무소 아니고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다. 신고해야 한다.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후. 행정 처분한다. 후. 재교부해야 한다. 누구? 후요. 이걸 왜 틀리고 나누는가? 어쨌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는 후가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틀려요. 이제 관할 지역 밖으로 뭘 이전했다?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분사무소를 처음에 송파구에다 두었다가 서초구로 이전한다. 뭘 이전했다고요? 여기는 반드시 체크하시게 분사무소를 어디로 이전했다고요?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어디 가서 신고해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든지 이전 신고든지 다 어디 가서?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관이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뭘 가져왔고? 신고확인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는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 관할 지역 바뀌니까 교부할 수 있나요? 재교부. 반드시 재교부도 누가? 주사무소. 그럼 여기 자기 관할 지역 밖에서만 오는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고 신고 들어왔다면 확인하고 재교부까지 얘기해 줬지만 여기 송파구청장은 이전 사실 알고 있나요? 서초구청장 알고 있나요? 알 수가 없지. 신고를 여기 했을 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받은 누구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두 군데 다. 송파구청장에는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 이전에 나갔습니다.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통보해주고. 서초구청장은 네 관할 지역 안으로 분사무소 이전에 갔으니까 관리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이전 전 및 두 군데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다 뭐 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한다. 주. 확인서 재교부해야 한다. 주. 통보해야 한다. 주. 여기도 주야.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이렇게 나와요.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나오면 이건 까먹어 이제. 관할 지역 외만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처럼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인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후 개념이 있지만 분사무소에 대한 각종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하고? 여기서 관리하고 모르고 있는데 통보만 한다. 그래서 분사무소인지 중개사무소인지 관할 지역 아닌지 바뀐지를 반드시 체크하실 개념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문제 연습하셔야 돼요.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이 시험에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뭐 이전 신고는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이다. 이게 답니다. 교재 한번 봅시다. 79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1번 설치 원칙에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그런 말은 익히지 마시고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세 사람 모두는 등록관청 몇 줄?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시군구 적을 줄 아셔야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가게를 둬야 되죠. 세 사람 모두는 시군구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몇 개만?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그래서 밑에 2번, 3번 묶으시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한 개만 둘 수 있다. 2개 이상 사무소 두거나 밑에 3번 임시중개시설물 두면 안 되죠. 2번, 3번 묶어서 예외 없다 적으시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도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 없듯이 2개 이상 사무소 두거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제재는 똑같다 그랬죠. 3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몇 사람? 3사람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에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없는 것을 꼬시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둘 수 있다. 틀렸다는 겁니다.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둘 수 있다. 그렇게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넘겨보시고 위반시 제재는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는 제재가 똑같다. 임시이사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1 그건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지금 암기사항을 막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막 체크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한 문제짜리가 2번 법인 분사무소 설치 80페이지에 이번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 시험 나오겠죠. 어디는 빼라. 주된 사무소는 뺀다. 그제? 첫째 줄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밑줄 하시고 이미 등록한 가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포함 제외. 둘째 줄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 시군구 밑줄 시군구 자리에 뭐라 하면 안 된다고요? 특광도 X축을 줄 아시고 특별시 광역시 도별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시, 군, 구별 한 개 수촉할 수 없어요. 1번, 2번 묶으시면 되겠네. 시, 군, 구별 몇 개요? 한 개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책임자는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옆에 81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다른 법률 밑줄. 다른 법률 하면 누가 또 올라야 되고? 지역농협이 분사무소 둡니다.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복에서 설치 요건 책임자는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는 2번 어떤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줄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밑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도 그냥 보지 마시고 책임자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자리 연수교육 X담 적어보시고 무조건 함정 체크하시라고. 당연히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처럼 가게를 두는데 셋째 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를 둬야 되겠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도 가능하다. 넷째 줄 다만 동그라미 대장에 기재되기 전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으면 포함이다. 그죠? 가장 특이한 게 4번 보정 설정해야 한다. 땡땡 업무 개시 전 X. 분사무소에서 보정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 전에 미리 추가로 얼마 이상? 둘째 줄 한 개당 2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줄 그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밑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기업. 주된 동그라미 분사무소 시군구 하면 틀리고. 맨 밑에 줄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밑줄 넘기시면 설치 신고서 밑줄 첫 주에
공인중개사 법에 나오는 각종 서식은 어디 승한다? PPT가 나왔네. 자, 교재 확인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신고할 때 제출 서류가 박스에 3번에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리정 사법 밑줄 4번이 가장 특이하겠죠. 4번 미리 보정 설정해야 한다. 미리 보정 설정했죠? 보정 설정을 증명을 순서리 그게 특이하고 체크하시고 4번 박스 안에 4번입니다.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라. 그죠? 자, 그래서 디귿에 박스 밑에 디귿에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신고할 때 신고서에 뭘 적어오라고?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서 누가 확인해야 한다고요?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둘째 줄 중간에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서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지 우리가 제출할 서류는 아닙니다. 실무교육 수리정 사본은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다 해서 법인 등기부 가져간다. 어떤 과목이든지 등기부 가져와라, 대장 가져와라 그런 법은 없어요. 등기사무나 대장은 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밑에 미음 있죠? 수수료 낸다. 조례 동그라미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신고를 어디 가서 했나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했다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밑줄 신고 확인서 교부해야 한다. 신고 확인서도 서식이고 뒤에 교부해야 한다. 거기에 정점이에요.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그게 절차 조항이니까 각종 절차는 어디서 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 교부해야 한다. 앞에 붙는 말이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는 받았지만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송파구청장은 분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다. 옆에 통보해야 되겠죠. 신고받은 누가?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관을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부터 통보까지 주요 분사무소 시군구 하면 안 되고. 5번에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뭐 수수료 낸다 안 낸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2번만 체크하시면 돼. 수수료 납부합니다. 3번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용은 둘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세 사람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가게두고 영업하는 것보다 합치면 각자 가지고 있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운영비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몇 사람?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는 하면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은 세 사람과 종별 관계없이 그 말입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셋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불문하고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신규 등록해서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신규 등록하든지 이전 신고하든지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요? 셋째 줄 끝에
맨 밑에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신규 등록 미출하시고 셋째 줄 뒤에 이 경우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의 승낙서? 다른 개업 공인사의 승낙서이지 건물주 X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각자 두었던 가게를 없애고 이전 신고에 들어가면 되죠? 넘기시면 이번에 이전 신고할 때도 누구의 승낙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셋째 줄 끝에 넷째 줄 있네요. 다른 동그라미. 딱 한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 밑줄.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두 가지 경우. 1번 업무 정지 기간 중 밑줄.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들어와라. 승낙서 주면 돼요. 승낙서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번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로 이전 나갈 수 있나요? 키워드는 업무 정지 기간 중 나오면 승낙서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고 이전 신고할 수 없다. 5번은 이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다. 갑을 병이 이미 공동 사용 중이다가 병 법인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면 누구만? 병만 공동 사용이 안 되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인 경우에도 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다른 개업 공인 중에서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두었던 가게는 이전할 수 있다. 옆에 사무소 이전 나왔죠? 여기는 반드시 뭘 구분하시라고? 지역 내인지 지역 외. 1. 지역 내와 지역 외 구분하시고 위에다가 타이틀 옆에다가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전 나면 관할 지역 내 지역 외 구분. 2.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 구분. 그렇게 해요. 기본은 중개사무소 이전이든지 분사무소 이전이든지 이전하게 되면 며칠? 2열 10일 신고해야 한다. 그죠? 그게 1번에 맨 위에 2절에 중개사무소 타이틀 붙였죠. 중개사무소이고 관할 지역 1번에 지역 내 밑줄 안으로 이전했다. 똑같이 이전한 날 10일 국토교통부령 괄호 신고해야 한다. 밑줄 신고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절차 조항이니까 뭐가 있다? 국토교통부령. 이전 신고 머리 담으실 게 중개사무소이고 관할 지역 아닙니다. 그러면 2번 이전 신고 다시 첫째 절 이전한 날 10일 국토교통부령 신고해야 한다. 제출할 때 관할 지역 아니든지 밖이든지 무조건 두 가지는 가져와라. 지금 이전한 게 중개사무소이니까 뭐 박스에 등록증 또 임대차 계약서 지연사에서 첨부하면 되죠. 이전 신고를 했다.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했다. 그러면 영업은 101번지 사겠네. 100번지 가게는 간판은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도 좀 이따 모아서 할 거니까 간판 철거 밑줄하시고 이전 사실 신고한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한다. 한 개 밑줄에 두시고 넘기시고 원칙은 관할 지역 아니든지 바뀌든지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86페이지 맨 위에 3번 재교부가 원칙이죠. 둘째 줄 다만 동그라미 이전 신고받고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어디로 이전했더라? 관할 지역 아니면 재교부를 반드시 할 것이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셋째 줄 밑줄 하시고 두 번째가 더 잘 나와요. 2번 별표하시고 앞에 조건은 등록관청 앞에 중개사무소 넣었을 것이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바뀝니다. 지역 외 나오면 이제 등록관청이 바뀌었다. 이제 알고 읽으셔야 돼. 양가로 이번에 이전 신고 나오면 며칠요? 10일. 이제 어디 가서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지역 외가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뭘 이전했다고 지금? 2번에 중개사무소 넣어서 읽으시라고. 앞에 조건이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라고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중개사무소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니까 등록 관청이 바뀌었다. 어디 갔어요? 책도 읽으시면 되지. 이전 후 둘째 줄 이전 후 괄호. 첨부할 서류는 똑같겠죠.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지연사유서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간판 철거하는 거 똑같고 옆에 페이지 맨 위에 3번 여기는 교부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 여기는 교부할 수 있다. X 적을 줄 아셔야 돼. 관할 지역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재교부해야지. 타이틀 등록증 재교부 옆에 교부할 수 있다. X. 그러면 이전 후에 신고는 받았지만 서류는 어디 남아있다? 이전 전에 남아있으니까 송부 요청도 누가 한다? 이전 후가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 요청하고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 송부해야 되겠죠? 송부에서 첫째 줄 끝에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송부할 서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뭐? 셋째 줄 등록증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이미 등록증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이전 후에 들어와 있으니까 종전 등록관청에 넘기는 송부 서류는 들어갈 수 없고 낱개로 쪼개서 읽으셔야 돼. 1번 끝에 등록대장 송부 서류에 포함된다. 되고 2.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송부 서류에 포함된다. 3번은 두 개 끊으셔야 돼. 최근 몇 년간 1년간 이미 행정 처분한 것도 넘깁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넘겨라. 그럼 처분은 누가 하라고? 이전 후 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밑에 박스 밑에 2번 행정 처분은 누가 한다?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 처분은 이전 후. 둘째 줄 밑줄 하시고. 자, 중개사무소 이전은 끝났고 넘기시면 이제 뭐? 분사무소 체크하셔야 돼. 여기는 분사무소는 다 어디 가서 한다? 주라고 적고 보셔야 돼. 2번 이전 신고 며칠요? 10일. 어디 가서? 10일 첫째 줄 주된 동그라미. 신고할 때 뭐 여기는 뭘 가져와야 돼요? (1번에) 신고 확인서 옆에 뭐라 하면 안 되고 등록증 X 적을 줄 아시고 박스 안에요. 신고 확인서를 가져오는 것이고 등록증 X. 뭐 2번은 임대차 계약서 지연사유서 똑같고 분사무소도 원칙은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뭐 해야 한다? 박스 밑에 재교부해야 한다. 그죠? 둘째 줄 다만 예외로 어디로 이전했다? 분사무소 관할 지역 아니면 교부할 수 있다. 신고는 어디서 받았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이 받았다면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모르고 있다? 통보해야 한다. 누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둘 다 모르니까 이전 전에도 통보하고 및 이전 후 두 군데 다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셋째 줄 맨 밑에 줄처럼 분사무소 관련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하고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하지 하고 통보만 하면 되지. 분사무소 설치 이전 신고에서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다? 없습니다. 등록증을 가진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에 등록관청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 넘겨라 송부한다는 개념이 분사무소는 없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만 서류 송부 절차가 있지 분사무소 관련 서류는 다 어디서 보관하고 주사무소에 보관하고 통보만 하지 서류 송부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위반시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 조금 쉬었다가 밑에 89페이지 중개사무소 명칭 보겠습니다.